안녕하세요, 버미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코로나19도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큰 질병과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치료비가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온 경우 아픈 사람의 건강이 제일 먼저 걱정되지만 사실 너무 많이 나온 치료비나 재활비가 더 크게 걱정되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는 더욱더 치료비를 감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격 조건도 더욱 낮춰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사람은 언제 어디서 아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미리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재난적 의료비 제도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서 예고 없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입원했거나 암 발병 등 갑작스레 발생한 사고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이 클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제도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료비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또 어떤 부분이 확대되었는지 살펴볼게요. 이번에 확대된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재활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비 본인 부담 금액의 50%를 연간 3천만원 이내에 지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간 이식 등의 수술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3천만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3천만원의 50%인 1,5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해서 총 180일간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횟수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연간 지원으로 변경돼서 올해 3천만원을 지원받아도 내년에 다시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올해 지원을 이미 받았더라도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해당되는 항목을 살펴볼게요. 먼저 입원의 경우와 외래의 경우, 그리고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입원의 경우는 모든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모두 해당되고, 외래의 경우는 중증 질환인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의약품의 경우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서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한국희귀 및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요. 질환이 아닌 다이어트나 미용, 임플란트 치과 보철치료, 특실 및 1인실 비용, 간병비 등은 지원받을 수 없고, 성형수술로 인한 의료비도 제도에 취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내가 중복으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문의해 봤는데요. 민간보험을 따로 들거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타 의료비를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그럼 누가 해당이 되는지 지원 대상을 살펴볼게요.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둘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는 299만 1,980원, 그 외 3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보시는 표처럼 소득 기준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더라도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묻기 때문에 만약 가족 중에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 과세 표준액이 총 5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속한 분들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이미 속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기준 등 별도 심사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중위소득 100%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답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개별 심사 제도를 통해서 따로 선별하고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확대되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의료비 본인 부담 기준 금액이 인하되고,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 기한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셋째는 희소 긴급 의료기기를 지원 범위에 추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의료비 본인 부담 기준 금액이 인하되는 부분부터 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 금액이 100만 원이지만 이제는 80만 원 초과로 변경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80만 원만 초과하면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도 기존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분들이 현재 입원한 상황에서 지원을 신청할 경우는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퇴원 3일 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또 변경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입원 기간을 놓쳐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앞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드, 카테터 삽입기 등 희소 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11월부터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중 집과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진료를 시작하고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퇴원이나 최종 진료를 마치고 나서 180일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 방문하시면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에 지원 대상에 적합한지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고 해요. 그리고 신청할 때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공통서류와 추가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에 의미를 두시고 찬찬히 살펴보면 사실 구하기 어려운 서류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구비 서류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서식 자료실이라는 게시판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갑작스레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클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명드려봤는데요. 11월부터 완화되는 만큼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